오늘은 조금 이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새로 듣는 그런 개념이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에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그 인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과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바로 그 과학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다. 이 독립변인이 무엇이고 그 독립변인이 조작에 의해서 종속변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과학적 연구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란 걸 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오늘의 아주 최신 과학으로 그거를 원인과 결과를 명쾌하게 밝혀놓는 그런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명쾌한 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신경, 면역학이라는 말부터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굉장히 이 길다란 말이 있어요. 심리학이라는 말은 들어봤고, 신경학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면역학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 세 개가 아울러져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신이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심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몸이 변한다.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 명상에 의해서 마음 수행을 하면 몸도 따라 바뀐다. 그게 바로 심신이야기거든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병이 일체유심조라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병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기쁨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낸다. 그게 인문이 바로 심신이야기였다면 요걸 한 단계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또 심화된 과학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1990년대 초가 되면 마음과 그 뇌라는 거는 신경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뇌. 우리 뇌가 대개 이제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000억 개. 요즘은 더 많다는 1000억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한 1000억 개, 적어도 최소한 1000억 개 이상은 된다. 근데 이 1000억 개에다 또 이거를 보조해주는 보조세포들, 내 신경세포를 보조해주는 보조세포들이 있는데 이 보조세포는 신경세포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걸 신경교세포라 그러는데 교라는 말은 악욕하는 교자 있죠. 그 교자 씁니다. 풀 같은 거예요. 딱딱 붙여가 신경세포 못 떨어져. 하나하나의 신경세포가 그 사이에 이 악욕풀 같은 이 교세포가 달라붙어가지고 짜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1조, 그러니까 1000억 개 10배면 1조 아닙니까? 1조 1000억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는 것이 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한 신경세포가, 한 신경 뉴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한 신경세포가 다음 신경세포 연결될 수 있는 게 한 5000개 정도입니다. 5000개. 하나가, 내가, 여러분 5000명하고 상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몇 명을 상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또 5000명. 네?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복잡.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꽉 채우고 남을 많은 입자들을 다 채워도 뇌를 하나 못 만든다 그럴 정도로 우리 뇌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고의 양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의 양, 감정의 양 엄청나죠. 안 써서 그래요. 그래 우리가 좀 이게 훈련 안 하면 막 번뇌망상 막 하룻밤에도 그냥 태평양을 10번 건너다니고 대서양도 건너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저기 은하계에 갔다가 뭐 갔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잖아요. 이 생각들이 한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번뇌잖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수용해가지고 욕심도 비워내고 미움도 비워내고 쓰잘데없는 생각, 이 망상도 드러내면 우리의 생각은 아주 단출해지거든요. 아주 이 캄캄한 밤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고요한 우주 공간에, 적적한 우주 공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성성한 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지를 옛날 어른들은 성성적적, 적적성성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번뇌망상이 떨어져 나간, 없어진 그 자리죠. 어떻든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이, 즉 마음이, 심리가, 그 다음에 신경,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역계하고, 면역이란 우리 몸에 여러분 칼에 손 딱 비키면 이 퉁퉁 붙죠, 약간, 그죠?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게 이 면역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런 걸 증식한 걸 막고요. 자동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뇌하고 신경하고 그다음 면역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음, 즉 심리, 신경, 면역학 이렇게 말해요. 네? 이게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는 심신이려 마음과 몸이 하나다 이랬는데 몸을 더 세분해 보면 신경과 면역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잡혔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에 새로운 학문, 즉 사이코 뉴로한 거는 이제 신경이고 임뮤널라지, 임뮤니라는 게 면역입니다. 그 새로운 과학, 사이코 뉴로 임뮤널라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심리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앞서 얘기했고요. 즉 옛날식으로 한번 버전을 하면 괴로움, 번뇌, 즉 오늘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자, 삶의 괴로움을 많이 겪으면 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위궤양이 생기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벗겨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온데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굳어가지고 온통 그냥 만성 통증이 생기고 어떤 신경계 병 생기고 어떤 면역계 병 생기고 어떤 소화기에 병 생기고 어떤 심장 같은 순환기에 병 생기고 이런 걸 명상을 통해서 조절해 가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면역 활동이 우리는 면역 계통이 처음에는 유전자의 명령에 의해서 이미 딱 그 물려받은 대로 작동하는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면역 활동도 학습될 수 있다. 학습은 배울 수 있다.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 선천적이 아니다. 이런 가능성이 로체스터 대학의 로버트 아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한 10살쯤 더 많은 분인데 제가 한참 뇌과학 연구할 때 이 사람이 선도적인 그 역할의 일을 해서 내가 로체스터 대학을 젊은 시절에 유학 가려고 동경하던 대학이고 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편지도 써서 문헌도 얻어보고 새로운 이제 식견에 아주 감탄한 바도 있고 했는데 그 무렵에 이미 이 사람은 1974년이니까 굉장히 이제 죽은 지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이 사람 죽은 지가. 그런데 이런 큰 심리학자가 이 면역 활동이 학습될 수 있다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놨죠. 이게 아주 간단해요. 흰쥐의 면역 기능이 조건 학습이 되더라. 쥐한테 사카린물을 줘요. 사카린물은 다 고마긴 한데 어떤 영양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또 안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무해무득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 사카린을 줄 때 구토제를 섞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카린물 때문에 구토제 뭔지 모르고 했는데 이거 먹고
먹으면 달콤한 이 물을 먹고 난 후에 속이 쓰리고 막 토하게 되고 쥐가 구토를 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카린 물 주면 쥐가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구토하고 나서 슬슬 죽어가는 거야, 이 쥐가. 사카린밖에 안 줬는데 구토제밖에 안 줬는데 죽어가는 거야, 쥐가. 왜? 보니까 임파구가, 즉 면역 세포인 T 임파구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좋은 거 사카린이라든 구토제가 이 임파구를 파괴할 조건은 하나도 아닌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쥐가 하도 놀래가지고 사카린 먹으면서 구토제 받고 몸에 시달려가지고 사카린물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이 혐오감이 면역계까지 영향을 줬다. 이거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심리, 신경, 면역학에 제일 심리하고 면역 끈이 있는 게 어떤 연결이 되고 있는 고리가 있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로버트 아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나오고 막 의학계는 굉장히 새로운 그 뭐라 그래 트렌드라 새로운 뉴 메디슨 새로운 의학 이걸 이제 요즘 그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의학 스트레스를 설명.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게 온갖 병을 다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 아니 사카린 한 먹고 고토되는 그 혼났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스트레스가 면역 세포까지 T 임파구까지 파괴해가지고 생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다가 암 걸렸다, 스트레스 받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설마 안 걸리고 설마 나는 죽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연관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이 사이를 설명할 수 있다? 예? 있죠. 그래요.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그런데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요. 짧은 뭐 진료 시간에 다 얘기해 줄 수도 없지만은 아니 이게 당신 이거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참 답답하죠. 의사도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자꾸 이제 어디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처방이잖아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신경 안정제 또는 뭐 수면제 또는 무슨 뭐 세다티브 드락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좀 이완시키는 거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약이 뭐 8시간 작용하는 동안에는 수면도 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불안도 줄어들고 우울도 줄어들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약기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몸에. 그럼 또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이게 병원 찾아가는 환자예요. 약 한 달분 받아가고 또는 어떤 환자는 2달분 받아가고 또 어떤 뭐 사람은 3달분 받아가는데 그 약이 때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처방 없잖아요. 그 약 다시 받아가는 거. 그리고 검사해가지고 더 진전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만성병 환자들이 이 스트레스 리덕션을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부터 차단해주는 어떤 방법을 학습했다면 이런 이제 그 면역기가 장애가 치료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그 병원의 큰 병원의 MBSR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리덕션 프로그램이 정착을 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000여 개 대학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만 한 900군데 돼요. 900군데. 이건 약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명상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약하고 아무 관계없이.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동물 실험에서 아까 로버트 아드가 설명을 했는 거를 실험을 사람에게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글라스라고 하는 오하이오 대학이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들인데 부부예요. 남편은 이제 도널드 그레스라고 이렇게 면역학자이고 아내는 키콜드 그레스라고 심리학자예요. 이 부부가 한 실험인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면역 활동을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 기말 시험, 이거 잘못하면 낙제에 쫓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이 치열한 경쟁이고 시험이 어렵고 0.1점이 무서운 그런 의과대학 학생들 기말 시험 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가고사, 의사 국가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배우자가 금방 사별한 사람. 이게 스트레스 100점이라고 해요. 배우자 사별이 스트레스 100 제일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 국가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 또는 배우자가 금방 죽은 사람, 또 오랫동안 잠을 안 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임파구 수가 감소되고, 임파구라는 게 T임파구, 면역의 제일 전선을 첫 전선을 뛰어다니는 게 이제 T임파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면역계 기능들이라 하면 사이토카인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면역 기능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저하돼 있더라. 면역 기능이 스트레스 받고 나니까 기능이 축 처져 버리더라. 기능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무방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에 약하고 또 감염, 공기 면역이 떨어지면 노인네들이라든지 또 만성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병에 잘 걸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삼이 제일 좋은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삼의 주 기능이 뭘까요? 밝혀진. 주기능, 사포닌 성분이고 인삼의 주 성분이 사포닌이라는 비누 성분. 비누. 인삼 이렇게 비누나 성분, 인삼차 같은 거 타면 비누 거품 막 생기잖아요. 그게 이게 정설인지 모르겠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1870년대, 1860년대, 70년대 이제 이 한반도에 진입을 합니다. 병인양요가 1866년에 일어났거든요. 자, 이때 처음 한국 문화 와서 우리 강화도도 침범했던 게 병인양요거든요. 그 1866년일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막 우리 국보를 역사 그 국보를 막 가지고 내빼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삼을 많이 훔쳐갔대요. 인삼.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인삼에 미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인삼을 따리 보니까 막 거품이 나와요. 근데 그 성분이 사포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포닌이 인삼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비누를 뭐라 그러냐면 불란스 말로 사뽕이라고 해요. 어떻든 인삼이라는 게 왜 전설적이랄까? 이게 바로 면역 기능을 높이는 거예요. 면역 기능.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올라가면 모든 데 다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이 좋다는 겁니다. 그 의아 이제 그 심리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밝게 생각하고. 그러다 밝게 생각하게 노력을 하고. 내가 하루 똑같이 24시간 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남은 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만 머리에 남아요. 예? 그런 사람은 잠을 자도 또 불쾌한 꿈만 꾸고 눈 떴다 그러면 불쾌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좀 뭐 나 같은 단순한 사람은 좋은 일만 생각해요. 좋은 일만. 인생에 똑같이 일어나는데 나는 좋은 일만 생각해요. 좋은 일만. 가능하면 좋은 일만 생각해요. 오늘 누구한테 기분 좋은 얘기 들었던 거, 오늘 칭찬 들었던 거, 가슴 설렜던 거, 뭐
먹었던 맛있는 거 먹었던 이런 얘기, 예? 책 봤던 좋았던 대목 이런 거 이거만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걸 안 생각하고 맨 그냥 놓아버릴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그것도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죽이려면 때려 죽이려면 미운 놈 어쩌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24시간 똑같이 좋았는데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지. 예? 내 마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내 몸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명상 1시간만 한다고 해서 별 소용없어요. 명상 한 시간 그렇게 하는 거죠. 평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왕이면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걸 적극적으로 음미하고 또 이걸 좋은 걸 또 되돌려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좋은 기억만 빼곡히 치워가야 돼요. 그리고 불쾌한 기억은 자꾸 끄집어 내가 던져버리고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내 머리를 뇌를 자꾸 이렇게 개량을 해가야 됩니다. 그게 정신치료예요. 그게. 그뭐 지는 같은 하는 게 바로 좋은 말로 좋은 말로 막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다 좋은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엄마니 반면 많이 하고 뭐 관세음보살 많이 하고 하는 게 머릿속에 좋은 그런 나를 지켜주는 좋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꽉 채워요. 이걸 못하면 우리 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면역 활동을 바꾸고요. 또 스트레스가 이제 질병을 야기하는 이게 이제 문제는 스트레스의 대처가 스트레스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걷어내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좋게 생각하고 좋은 태도를 갖는 이건 잘 대처해 가는 거예요. 잘 대처. 어떤 인간도 스트레스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래 인생의 고라 그랬어요. 이 고를 어떻게 사람마다 이 고를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대처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삶 속에서 대처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건 지혜입니다. 이 명상을 한다든지 인생관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고통을 만나더라도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겨낼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면 스트레스 져버리면 바로 질병에 걸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치료제로서의 명상, 명상이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의사들 가운데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하버드대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명상을 의료에 활용했다. 이거는 TM에서 따온 거거든. TM 명상. 인도의 그 요기인 마헤시라고 하는 요기가 1959년에 미국에 처음 보급을 한 겁니다. 이 첫 제자가 바로 비틀스들이에요. 비틀스. 이 비틀스가 여기 빠져가지고 마헤시에 빠져서 그 레디비라는 노래하고 이 사람이 아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명상가들은 거의 대부분 TM 명상가예요. TM. 그러니까 1993년에 NIH가 처음으로 연구비를 미국 국립보건원이 명상과 의료에 관련된 연구비를 내놓는데 연구비를 주는데 93년 처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TM 연구 또는 허버트 벤슨의 이완 반응 연구에 연구비를 수천만 달러를 내놨어요.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양상이 바로 마사추세츠 대학의 의료원의 카바친, MBS를 만든 이 카바친 쪽으로 연구비가 기울어져 갔죠. 그렇게 이제 이게 명상이 스트레스 대처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걸 알아가지고 여기서 미국 정부가 바로 연구비를 내놓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2014년 데이터에 의하면 MBSR 마인드풀니스 연구가 1년에 약 공식적으로 아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딱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이 공식적으로 미국 마음챙김 협회에서 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776편. 그리고 세칭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세칭 전 세계에서 합치면 한 1000여 편에 이른다. 미국만 776편 나왔다. 이게 공식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몰아가지고 실제는 이 마음챙김이 암 치료의 보조로 쓸 수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담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또 학문, 아까 사이코 이뮤놀로지,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앞에도 사이코 붙는 사이코 온콜로지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와요. 이 사이코 마음이 온콜로지라는 건 이게 이제 종양학 이런 뜻이에요. 심리 종양학. 마음으로 암을 이제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이 명상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 그다음에 명상은 중독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예?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 마음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아까 심리, 신경, 내분비, 면역학 배웠죠? 이게 다 연결돼 있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처방, 단일 처방 가지고 다 고칠 수 있는 병이 뭐예요? 예? 그 약이 뭐예요? 그게? 명상하고 있겠습니까? 누구 뭐 또 더 똑똑한 분 계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명상 팔아먹자는 거 아닙니다. 이 좋은 이 우리 민족의 자산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명상하는 민족이야. 이거를 과학적으로 몰라가지고 이 인과를 진짜 몰라가지고 이게 이 좋은 약을 우리가 못 팔아먹고 서양 사람들이 늦게 개화된 사람이 사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팔아서 우리한테 되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잖아요. 인삼도 그렇고 이 명상도 그렇고 참 외화를 우리도 좀 많이 버려야 되는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 방어 반응이라는 생리적 반응이 있어요. 심리적 반응도 있고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하는 항상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지혜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누가 안 가르쳐줘요. 우리 그 많은 오랜 진화 속에서 우리 몸이 이미 딱 그 내장되어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상처 부위 칼에 비키면 그러면 당장 사이토카인 하는 면역 물질이 동원돼 가지고 이 막 그냥 비상 전선을 칩니다. 그 상처난 부위에 자기 방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붙고 막 새살이 나고 감염 안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카테콜라민, 코티졸 이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튀어나와가지고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 2차 방어 전선을 이건 내분비 방어 전선을 쳐주는 거예요. 그 면역계 방어 전선이 아까 그 사이토카인 방어선, 그 다음에 그 면역계 방어선, 그 다음에 이거는 내분비 방어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도피나 공격 같은 외연적 행동, 이게 심리적 반응, 행동. 그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냥 자동으로 36개 하거나 아니면 한 방 붙거나, 뭐 나 공격하는 뭐 가령 어떤 순간적으로 그러면 고야인 정도가 달라들면 내가 그냥 머리 팍 그냥 서면서 온도 피가 막 머리 올라가고 에너지 나가지고 한번 갈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호라이쯤 오면 36개 놓는 게 왕이거든. 쌓아봤자 상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정이나 투사와 같은 무의식적 자극. 우리 거짓말 잘 하잖아요. 야, 예? 비고봐. 자동으로 하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거 봐, 영성쟁가 이제 명상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위기가 오면 다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동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저기 면역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영성 정신적인 세계까지 쫙 그냥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딱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부교감 신경계에 우리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만나면 그냥 에머전시 그러니까 위기에 반응하는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그건 교감신경계라는 게 그렇게 해요. 응?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평화 시대, 평화 우리가 막 너무 흥분했을 때는 낮춰준다거나 안정시켜 준다거나 기분을 뭐 화가 나거나 공격적인 걸 평화롭게 안정시켜 주거나 할 때는 부교감신경계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시소 타듯이 교감신경이 너무 막 작용하면 부교감신경과 이제는 작동을 걸어가지고 교감신경을 올려주고 교감신경 낮춰주고 이렇게 균형을 교감과 부교감과 이렇게 시소 타기 하면서 안정을 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임의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더 올려주고 교감신경계를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 이 밸런스가 더 쉽게 잡힐 수가 있고 정상으로 균형으로 빨리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빨리 되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계를 기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호흡하고 심호흡하고 명상하고 뜨뜻한 물에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유지해 가지고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게 자동으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것은 바로 명상이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위기로부터 탈출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